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켜냈던 불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은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내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리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코스피는 상승불을 켜냈지만 코스닥은 결국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선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코스피와 코스닥에 모두 다 유입이 됐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움직임으로 인해서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무려 1조 원 넘는 차익 매물을 출회했습니다. 이 안에서 거래 대금이 몰렸던 종목들은 어떠한 종목들일지 코스피와 코스닥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군들입니다. 우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와 두산로보틱스 이렇게 5가지 종목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2차전지 종목들 급등해주는 양상을 나타냈는데 그 안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20% 넘는 강세를 기록했고요. 20.28% 오른 16만 9천 원을 터치했습니다. 또 포스코홀딩스도 함께 엮어볼 수가 있겠죠. 포스코홀딩스도 4.12% 오른 48만 원 선의 종가를 터치했습니다. 또 반도체 투톱도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는 0.27% 상승해주면서 강보합권 수준에 그쳤지만 SK하이닉스는 2% 넘는 상승 탄력을 받아 나갔습니다. 2.41% 오른 14만 원을 터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주 내에서는 두산로보틱스가 올라와 있는데요. 두산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도 더욱더 강한 시세를 분출해냈습니다. 무려 9% 넘는 강세를 나타냈고요. 9.76% 오른 94,500원을 터치하며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군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왔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군들 보시면 LS 머티리얼즈가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LS 머티리얼즈 2.85%의 상승률을 가져갔고요.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특이점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엇갈린 채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입니다. 우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5% 넘는 강세를 기록했지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0.63% 하락 마감했는데요. 31만 8천 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최근에 이 가남 신약 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을 안고 있고 또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한다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HLB 같은 경우에도 지난 금요일 시장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고요. 7% 넘게 급등했습니다. 7.66% 오른 43,550원을 터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CS가 30% 꽉 채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2,860원의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군들 함께 살펴봤는데 이 안에서 특징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특징 종목도 하나하나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특징주로는 2차 전지주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2차 전지 내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그룹주들 올라와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을 제외하고서는 지난 금요일 시장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고 현재 화면에 없더라도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종목들 대체적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를 비롯해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 모터스까지 일제히 강세를 기록하면서 그러한 영향력이 국내 증시에까지 도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목요일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5% 가까이 상승해줬습니다. 그리고 리비안과 루시드 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15%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강한 시세를 분출해냈는데 이러한 점들이 국내에서도 이 전기차를 향한 투자 심리를 개선을 시켰고 2차 전지 종목들 주목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IRA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커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2차 전지 업체가 상당한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입이 된 겁니다. 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까지도 주가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이 됐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지 시간 14일 미국 재무부가 발표했던 IRA 첨단 제조 생산세액 공제 잠정 가이던스에 대해 이 미국의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코멘트를 제시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배터리셀과 모듈에는 각각 킬로와트당 $35 그리고 $10의 세액 공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점들이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를 개선을 시켰고 여기에 이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 금리 인하 발언까지 더해짐에 따라 이렇게 전기차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 쪽으로 투자 심리가 대폭 개선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CCS 보도록 하겠습니다. CCS의 주가가 코스닥 시장에서 꽉 채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30% 오른 2,86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CCS는 그 전날 상온 초전도체 LK99 논문에 참여한 권영환 연구교수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서 한국초전도 저온학회는 LK99는 상온 상압 초전도체의 근거가 없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CCS 측에 따르면 권영환 교수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일부 언급했듯이 한국초전도 저온학회의 검증을 위한 자료 요청이나 협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먼저 연구 자료를 공개해서 제출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위원회에서 검증했다고 주장하는 LK99 관련 논란에 대해 현재 본인이 직접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상용화 단계를 고려해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한편 권 교수는 이 CCS가 최근 진행했던 1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관련성도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CCS가 직접 LK99의 샘플과 자료를 준비해서 한국초전도 저온학회 검증위원회로부터 검증을 받겠다고 선언하면서 이 주가도 강세를 나타낸 건데요. 최근에 초전도체 사업 신설과 함께 투자와 신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주목도가 높아졌는데 강한 주가 흐름이 다시 한번 형성이 되면서 금요일 시장에서도 30%에 꽉 채운 상한가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개별 이슈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두산 로보틱스 9% 넘는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94,500원을 터치했습니다. 비단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나머지 중소형 로봇주들까지도 일제히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전 정부 차원에서 로봇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투자를 단행하겠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이 됐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첨단 로봇 산업에 2030년까지 5조 원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힌 건데요. 시장 규모를 20조 원 이상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첨단 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현재 6만 3천 대 수준인 서비스 로봇을 70만 대까지 늘리겠다고 밝혔고요. 2030년까지 로봇을 총 100만 대를 보급하고 생산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매출 1,000억 원 이상 전문 기업을 5곳에서 30곳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과 함께 또 로봇 수출까지도 1조 1,000억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고요. 마지막으로 국산 화율을 높여서 2021년 기준 44.4%에 해당하는 로봇 자체 생산 능력을 2030년까지는 8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이 로봇 산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드러냈는데요. 이에 따라서 로봇주들 그리고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두산 로보틱스가 대표적으로 주목을 받았고요. 9% 넘는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정규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군들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았던 종목군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외에서 상승했던 탑5 종목들입니다.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꽉 채운 상한가 기록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10% 올라줬고요. 한국앤컴퍼니도 동반 탄력 받아 나가면서 마찬가지로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9.97% 오른 17,430원을 기록한 가운데 아래로 CU박스, PCL 그리고 라이온캠텍까지도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하락했던 종목군들도 확인해 보시죠. 하락했던 종목군들 보시면 SAT가 7% 넘는 약세를 기록했고요. 태성이 4.87%, HLB생명과학이 4.51%, 대상우선주가 4.03%, HLB가 3.9%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 HLB 같은 경우에는 이 정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했던 종목인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일제히 3%에서 4%대 약세를 기록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 특징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우선 상승했던 종목군들 내에서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 그리고 한국앤컴퍼니가 있습니다. 이 장마감 이후에 MBK 파트너스 측이 조양래 회장을 시세 조종 혐의로 조사를 요청했다는 소식과 함께
MBK 파트너스가 한국엔컴퍼니의 공개 매수 가격을 24,000원으로 상향해서 제시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는 소식에 매수세가 강하게 몰렸고요. 이에 따라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국엔컴퍼니 쪽으로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서 시간을 거래해서 일제히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을 거래해서 주목받은 종목군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특징 종목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미국 시장에서는 어떠한 특징주들이 있었을지 미국장 특징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지나치게 낙관론을 불러일으켰던 것일까요? 이번에는 연준 내부에서 뉴욕 연은 총재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상적인 논의, 그러니까 주제가 아니었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금리 인하 낙관론에 좀 진화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 증시도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우 산업의 지수에는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이어갔고 나스닥 역시나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S&P 500이 보합권 정도의 거래를 마치는 흐름들이 관측이 됐습니다. 네, 미국 증시 내에서도 특징 종목들이 이슈에 따라서 불거졌는데요. 첫 번째 특징주부터 보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 일제히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함께 보여줬습니다. 네, 살펴보시면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도 태양광 종목들의 상승세가 크게 돋보였는데요. 일단 미증시에서 태양광 주식들이 올랐던 이유는 바로 제프리스 측에서 태양광에 대해서 매수를 추천했기 때문입니다. 내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구체화 그리고 금리 안정화가 주가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올해는 특히나 금리 환경이라든지 캘리포니아 측에서의 당국 규제 변화가 주가의 발목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매수를 추천했던 종목은 세 가지 종목입니다. 퍼스트솔라, 인페이즈 에너지 그리고 썬런에 대해서 매수를 추천했고요. 썬파워와 어레이 테크놀로지스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유를 추천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선호주로는 퍼스트솔라 를 꼽았는데요. 그래서 퍼스트솔라 6% 이상 급등하면서 168달러 선에서 함께 거래를 마쳤습니다. 퍼스트솔라는 강력한 수주 잔고나 가격의 책정 환경 그리고 대차 대조표까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프리스 측에서는 최선호주로 꼽았다고 하는데요. 올해 이익률이 18%에서 내년에는 25%까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함께 분석했습니다. 네, 미증시에서도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좋았는데요. 물론 국내 증시 종목들을 보시면 이 금요일 날 미리 선반영되는 흐름이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띄었습니다. 하나솔루션, OCI 홀딩스, 신성, ENG, HD 현대에너지 솔루션까지 태양광 관련 종목들을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태양광주들 최근에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소외감이 나오게 되면서 고금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환경 속에서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일지 추가적으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의 두 번째 특징주 보시죠. 바로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코스트코 홀세일입니다. 이 종목 4% 이상의 상승세로 65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트코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호실적이었고요. 회계연도 1분기 기준으로 코스트코는 주당 순이익이 3.58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월가의 전망치였던 3.41달러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578억 달러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는데요. 이번에 유료 회원 수가 또 이전보다 7% 이상 성장하면서 7,200만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내년 12일에 특별 주당 배당금을 준다고 하는데요. 지난 11년 동안 5번째 특별 배당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여기서 또 기대감에 들썩이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내용에서 한 가지 참고를 해볼 만한 점은 이번에 코스트코에서 귀금속에 대한 판매량이 상당히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무려 1억 달러를 넘게 판매를 했는데 대부분이 골드바였다고 하네요. 이 소비자들이 금을 사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코스트코 이 온라인 쪽에다가 골드바가 함께 또 들어오게 되면 바로 품절로 이어지는 현상들이 지속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국내에서도 함께 분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코스트코 이 마트와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죠. 소비재이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부분들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마트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코스트코의 실적 내용 자세히 보시면은 금과 관련된 판매량이 상당히 좋았다는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금 관련 종목인 엘컴텍이나 IT센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최근에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코인베이스 지난주 금요일 주가를 보시면 3.7%가량 급락했습니다. 14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번에 코인베이스 개별적으로 또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코인베이스가 제출한 규칙 제정 청원을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지난 7월이죠. 이 코인베이스가 가상화폐 시장에 맞는 새로운 규정을 제정해달라고 청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회 측에서는 기존 법률과 규정이 적용된다면서 투자계약의 형태로 제공되고 판매하는 한 일단은 연방증권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관련 종목들 보시면 코인베이스가 일단 하락을 했지만 최근에 비트코인 약세와 더불어서 관련 종목들도 약간의 이 조정받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만 2.6% 상승한 가운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리고 라이엇 플랫폼스까지 일제히 하락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도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죠. 우리기술투자나 위메이드, 갤럭시와 머니트리, 티사이언티픽까지 관련 종목들이 함께 나열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비트코인 가격에 큰 폭으로 연동됩니다. 최근에 고점을 뚫어냈던 비트코인 살짝 조정받은 채 횡보하는 양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가격적인 흐름들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끝까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종목에서 국내 증시까지 함께 연결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